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 세계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그 길 안내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눈높이를 맞춰 쉽고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알려드리는 코인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국민은 큰 반대를 했지만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국정화폐로 지정하는 강수를 둔 엘살바도르의 경우에 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반대로 국민은 비트코인에 열광했지만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럽의 동남쪽, 아시아의 남서쪽, 여기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국토의 크기는 대한민국의 약 3.5배에 달하는 이 나라는요, 정식 국명 리퍼블릭 오브 터키 공화국입니다. 자, 나라는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터키의 대통령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이분입니다. 4달러. 자, 이분이 요즘 이렇게까지 핫한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위 기사 내용은 중앙은행 고위 간부들을 해고하면서까지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내용이냐면요, 먼저 금리와 물가의 관계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겉핥기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건비, 세금, 부대비용 등등등 어려운 내용 등은 죄다 빼고 단순하게만 가정에서 설명해 볼게요. 경제학 관련 종사자분들은 제 예시를 들으면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요. 꼭 주의해 주세요. 저금리의 경우부터 설명해 볼게요. 현재 금리를 연간 3%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을 은행에 맡기면 연간 300만원, 3억을 은행에 맡겨야 연간 900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멍멍이 애견 호텔을 1억 원에 구매했고요. 이 호텔은 숙박비로만 연간 평균 1000만원을 벌고 있어요. 이렇게 수입이 쏠쏠한 애견 호텔은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요? 멍멍. 그러니 옆집 사는 또리는요, 본인은 은행에 2억 원을 저축해서 연간 600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저는 1억 원으로 애견 호텔을 구매해서 숙박비로만 1000만 원을 벌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또리는 저에게 흥정을 시도합니다. 야, 코인물 1억 원의 애견 호텔 구매했다면서? 이야, 내가 너를 위해 공짜로 1억 원을 벌게 해줄게. 내가 그 호텔 2억에 사줄게. 내놓으쇼. 라고 딜을 하네요. 자, 하지만 나 코인물 이 딜에 흔들릴까요? 당연히 안 흔들립니다. 1억 원의 호텔을 구매해서 2억 원에 팔면 당장 1억 원을 공짜로 번 것 같지만 2억 원을 은행에 저축해봐야 이자는 600만 원이고 숙박비로 버는 돈보다 적거든요. 자, 그럼 앞집 사는 우리 동네 브레인 해피가 3억 원의 호텔을 사겠다고 찾아옵니다. 저는 1억 원에 구매했기에 3억에 팔면 2억이나 이득이에요.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쉽게 팔 수는 없죠. 왜냐, 3억 원을 은행에 저축해봐야 이자로 얻는 돈은 900만 원이고 저는 숙박비로만 이미 연간 1000만 원을 벌고 있거든요. 자, 그럼 고금리의 경우에 예시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금리가 연간 20%가 됐습니다. 그러니 은행에 1억 원을 저축하면 연간 2천만 원이 이자로 나와요. 야호! 제가 멍멍이 애견 호텔을 1억 원이나 주고 샀는데 지금은 그냥 이걸 팔고 은행에 저축하는 게 연간 1000만 원 이득이에요. 그럼 당장 이걸 팔아야겠네요. 바로 해피에게 찾아갑니다. 오 마이 러브 해피, 지금 네가 제시한 금액보다 2억이나 싸게 1억에 세일 중이야. You buy? Okay? with 해피. 너와 나 함께 해피. 자, 그럼 해피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개소리라고 개무시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코인물 지읒된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또리를 찾아가야겠어요. 또리야, 그때 네가 사려고 했던 애견 호텔 있잖아. 지금 사면 7천만. 콜? 자, 또리가 과연 이 딜을 받아줄까요? 결과는요, 또리에게 개같이 쳐맞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5천만 원만 저축해도 이자가 연간 1천만 원 나오거든요.
자,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자가 낮으니 기업가 개인에게 많은 돈이 풀려 시중에 많은 돈이 돌고 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높으니 돈이 은행에 묶이고 시중에 도는 돈이 적어지니 물가는 떨어집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후세의 기록으로 남겨질 코시국이에요. 코로나 확산 초기 단계부터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각국에서는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쳐 통화량을 극단적으로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이 기간이 예상보다도 더 길어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금리를 인상시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자, 세계는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 나는 혼자 금리를 인하하겠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2배속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르도안 형님, 금리 인하로 인한 경제 문제 발생을 고려하지 않고 이슬람 율법의 고금리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금리 인하를 강행합니다. 노빠꾸 쌍남자 19%였던 금리를 21년 9월부터 4개월 연속 금리 인하를 진행해서 12월에는 14%까지 낮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형은 어마어마하게 센 형이에요. 노빠꾸 쌍남자. 자, 안 봐도 뻔하지만 지금의 터키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21년 1월 20일만 해도 7.41리라로 1달러와 교환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 22년 2월 16일 기준 13.63리라로 환율 개박살났고요. 물가는 연간 물가 상승률 48.69%로 20년 만에 최대치를 갱신합니다. 고금리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으로 인해 금리 인하는 철회할 수 없다는 에르도안 형님, 그래도 계획은 있는 형님입니다. 그 계획은요, 오르는 물가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22년부터 최저임금을 50%나 인상합니다. 와우. 하지만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에도 달러로 환산해보면요, 21년 1월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380달러, 22년 50% 인상한 최저금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270달러, 결국 50% 인상해도 달러화 기준 실질임금은 7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상식은 살짝 부족했던 우리 에르도안 형님. 자,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임금이 올라가면 시중에 풀리는 돈은 많아지고 그러면 또 물가가 오르는데 가속도를 붙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터키 시민들 상황입니다. 밤만 되면 주유소에 길고 긴 줄이 들어섭니다. 이런 풍경이 펼쳐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기름 가격은 오늘이 가장 싼 날이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미친 듯이 가격이 치솟기 때문이에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 터키의 대형마트는요, 설탕, 식용유, 커피 등등의 생활 필수품을 1인당 2개로 제한해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미친 듯이 물가가 치솟기 때문에 모두가 사재기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 시민들은 지금 그저 아침에 눈을 떠 평범하게 하루를 지냈을 뿐인데 하루 동안 화폐 가치가 10%가 떨어져 본인의 재산이 10%가 사라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환율이 반토막으로 개박살나니 외국인한테는 터키의 모든 것이 반값의 상태예요. 현지의 명품 매장에는 18년도처럼 외국인으로 인한 긴 줄이 생길 것 같고요. 아이폰은 해외에서 직구하려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니 터키에서의 아이폰 판매를 금지시킵니다. 부동산도 군침 나겠죠. 21년도만 외국인들이 터키의 아파트를 약 5만 채 매수했다고 합니다. 생활을 위협하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는 물러서라, 정부는 물러서라. 늦은 밤까지 구호를 외쳐도 집에서 주무시던 분까지 일어나서 손뼉을 치며 응원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예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라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인 금리 인하를 철회하고 바로 잡으려 하겠죠. 하지만 쌍남자 에르도안 형님,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이외의 것을 나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이슬람 율법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을 나는 이슬람교도로서 계속 실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가 골로 가고 있는데도 금리 인하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이슬람 율법 때문에. 아야, 심지어 이 형님은 쿠데타 방어율까지 셉니다. 아야,
2016년 터키 군부는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이때 25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해요.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에르도안 형님의 의지일까요? 그 후 4890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중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러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언제 막을 내릴지 그것마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비트코인 유튜버인 제가 터키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한 이유가 궁금해지시죠? 지금 터키의 이 상황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주장했던 화폐 중앙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실제 현실 세계에서 리라화가 이렇게까지 골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리라화 대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대처해야겠죠? 외화, 달러로 바꿔서 집안에 숨겨놓았다간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에 잡혀갈 수도 있고요. 부동산은 환율 개박살로 외국인들에게 1+1인 상황이고요. 주식? 리라화가 골로 가니 주식이 오를 순 있겠지만 지금 이 경제 상황에 기업이 언제 골로 갈지 몰라 안전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자, 그렇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주장한 미래화폐 비트코인입니다. 터키 형들은 지금 비트코인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자국통화인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신들의 저축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화폐 사용이 필연적으로 늘었을 뿐인데 터키 정부는 이에 대응해 21년 4월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 터키 중앙은행 왈 가상화폐 시장 가치는 지나치게 변동폭이 크다. 거래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라고 지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의 리라화는요? 이런 X 소리는 강아진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멍멍멍멍멍멍. 하지만 보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터키의 국민들은 아직도 마구마구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하루 평균 비트코인 리라화 거래가 18억 달러라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에르도안 형님을 응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전 터키 형들은 응원합니다. 같이 가자! 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비트코인이라는 테마로 이번 얘기를 다루어 봤고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인물이었습니다. 또 놀러 오실 거죠? 멍멍.